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MBA 모집 요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 생각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랑 댓글로 엄청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물어보셨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몇 번을 했거든요. 비슷한 문의에 대한 비슷한 메일을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TV의 김수환입니다. 2022년도 고려대학교 MBA 모집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제가 올려놓은 크몽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 영상을 한번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제가 켰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화면은 그 학교의 공식적인 브로셔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보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들,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이 브로셔가 있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해서 제가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 브로셔를 함께 보면서 제가 질문받은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 영어를 잘해야만 하나요? 영어 면접 포함해서. 그리고 본인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들이 학교에 있느냐? 그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다 이 브로셔에 들어있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 학교에 현차관이라고 해서 이 배경은 현대자동차에서 건물을 기부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건물 앞에서 저희 학생회장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았고 연역이라든지 학교 자체의 스펙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뭐다 좋다는 당연히 다 좋다는 내용이겠죠. 연역이 정리되어 있고 1905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고 현재는 에쿠스라는 MBA 인증 프로그램에 5년 연속 재인증을 성공했다라는 좋은 내용들이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평가가 가장 좋은 학교다라는 내용도 좋고 글로벌리에서도 국내 사립대 중에는 1등이고 여러 가지 경영 관리, 회계 재무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에이펙의 비즈니스 스쿨 랭킹 1위라는 거, 그리고 EMBA, 저희 같은 KMBA 말고 그 경영자분들이 늦게라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인하시는 그런 MBA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10년 연속 국내에서 1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국내 최초의 MBA 과정이라는 부분하고 60개의 과목이 1년 동안 개설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들이 가장 많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60개 과목들은 다 들을 수가 당연히 없고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MBA의 강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브로셔에 8가지 키포인트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강의 스케줄이 플렉스블하고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말 강의랑 계절 학기가 있다. 그리고 8개의 심화 전공 과정이 있고 그중에 선택을 해서 자기의 스페셜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있고 수강 신청을 비딩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그 MBA 입학하고 난 다음에 거의 최고 점수를 돌려받은 학생이 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비딩 제가 1학년들은 1000점, 2학년들은 1500점을 가지고 비딩에 참여를 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르네상스라고 해서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도 수업을 들어서 최신 업데이트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현 재학생들은 피해받은 바가 많아서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로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 인프라라고 해서 총 면적 거의 뭐 10,000평에 달하죠. 9,800평이라고 되어 있고 스터디룸도 굉장히 이제 학교 가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현재는 학교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학생들도 전부 다 내노라 하는 회사에 내노라 하는 분들이 뭐 회사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비를 들여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는 확실히 좋죠. 그리고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과의 복수학위도 취득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일단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어, 학위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환학생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MBA만의 유니크한 수업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경영학 입문은 학점을 주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끈끈한 커넥션을 만드는 그런 유명한 세션이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영과 문화의 이해, 뭐 개별 연구, 경영 특수 논제 이런 것들은 계절 학기라든지 아니면 특별 세션으로 준비가 되는 그런 수업들입니다. 그리고 해필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해외 필드 트립 같은 경우에도 해외 유수의 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어떻게 실무에 MBA의 지식들이 활용이 되는지도 관찰을 하고 레포트도 쓰고 또 학점도 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저는 1개 학생이니까 모르지만 뭐 해필을 백신 맞은 사람들은 가는 걸 추진해 보겠다고도 하시고 뭐 해필 안 되면 국내 필드 트립이라도 뭐 추진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런 해외 필드 트립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이제 커리큘럼인데 저한테 어떤 과목들이 있어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기초 공통 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 그리고 공통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통 과목에 배정되어 있는 학점들이 뭐 1.5학점, 3학점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해필, 뭐 특수 논제, 경영과 문화의 이해 이런 것들이 이런 과목들이 배정이 되어 있고 기초 공통 과목은 네 과목 모두 이수해야 되는데 내용들은 기업 경제, 데이터 통계, 재무회계, 조직행동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고려대학교 MBA를 졸업하려면 무조건 다 들어야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6과목 중에 4과목을 이수하고 그중에 해당 전공 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을 하면 인사조직이나 회계학, 뭐 재무학, 마케팅, LSOM, MIS, 국경, 전략 이 8개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스페셜티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공통을 듣고 이 전공 필수를 들어야 하고 그중에 6학점을 6학점을 특정 과목으로 채우면 그 전공에 있어가지고는 심화 전공을 인정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공 과목별로 어떤 과목들이 세부 과목들이 있느냐는 여기 보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파일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찬찬히 보세요. 뭐 국경은 이런 거, 마케팅에서는 뭐 마케팅 분석이나 전략, 조사론, 소비자 행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과목 수는 굉장히 많아요. 골라듣는 재미가 있지만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재무학이나 뭐 전략 이런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도 하나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일정인데 제가 왜 이거를 다 리뷰하고 있는지는 뭐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시니까 자, 2월 달에 오리엔테이션 하실 거고요. 이제 졸업을 저는 하겠죠, 여러분. 저는 졸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강식 하고 워크샵이 이게 돼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4월 달에는 중간고사 그리고 뭐 대동제하고 6월 달에 기말고사 치면 방학, 그다음에 개강하고 중간 치고 뭐 송년회 밤이라고 해서 그 원우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네트워킹하고 좋은 시간 가지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못했어요. 작년 말에 또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동아리인데 동아리도 종류가 되게 많죠. 뭐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도 있고 뭐 와인, 뭐 골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 원우들 중에 기혼자들이 그렇게 아쉬워하는 게 이런 거 스킨스쿠버를 간다거나 아니면 골프, 뭐 야구 이런 좀 주말에나 아니면 평일에 시간을 많이 써야 하지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이런 동아리를 기혼자들은 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주 아쉬워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학하시면 이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고 이 다음 페이지는 재학 중인 원우들이 자기 소개와 회사 소개 그리고 자기가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그런 에세이 같은 걸 짧게 쓴 게 있어요. 하지만 원우들의 얼굴과 실명과 소속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스킵할 테니까 브로셔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던 MBA 원우들의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냐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1년하고 20년도의 입학생 기준으로 해서 MBA 원우들의 프로파일인데 내가 나이가 40이다 아니면 내가 나이가 45이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분들 여기 보시면 평균 나이 36.5세 이게 점점 내려가요. 이게 점점 내려갑니다. 저 때는 제가 한참 알아볼 때는 막 38세, 39세 이래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내가 딱 중간이다 이랬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작년과 그 전해 그리고 제가 MBA 알아봤을 때에 비해 가지고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트렌드인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얼마나 하고 난 다음에 MBA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 근속 기간이 9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 저랑 띠동갑인 친구들과 같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가 있는데 띠동갑이면 12살 어린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은 뭐 28, 29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뭐 배우는 게 정리 아니에요. 엄청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혼자들은 즐기지 못하는 그런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에버리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어떤 사례를 볼 때 내가 근무 기간이 짧아. 그러면 그 근무 기간이 짧은 뷰로 그 사례를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뭐 근무 기간이 한 10년 넘어가서 이제 전문가가 됐어. 그러면 그 사례를 봤을 때 남들하고는 좀 다른 의견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나 내 안에서 어떤 새로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36.5세 좋다. 좋겠다. 그리고 이제 9년의 그런 근속기간. 남녀 비율은 제가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대라서 그런지 남자가 70%나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뽑으실 때 좀 성비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저는 졸업하니까. 그리고 연령 분포 아까 이 근속연수 9년이랑 맞물리는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의 비율인 거죠. 30세 미만의 어린 친구들은 있지만 6%에 불과하고 이 30세에서 40세 사이가 67%라니까 이게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형님들 계시니까 한 27% 정도가 있더라라는 거고 경력도 이게 아까 이거랑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나이대 3, 40대의 나이대에서 이런 5년에서 15년 사이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인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공돌인데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따라갈 수 있죠. 저도 수의사지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근히 따라가고 있고요. 경영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전혀 없다. 나는 문과다. 문과 중에서도 뭐 영어 영문학과다.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문학으로 17%가 있고 사회가 47%가 있고 뭐 공대 있죠. 공대 23%, 뭐 자연의학 이렇게 해서 저는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사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고 예체능도 2%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은 그냥 그렇다 이런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공이 사회 계열이더라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내가 이 47%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려울까라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업종이거든요. 업종 조금 더 키워서 보시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제조업이 26%고 전기, 전자, 뭐 금융 많아요. 금융 많고 유통, 쿠팡이나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유통, 뭐 교육 서비스나 그리고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그런 약간 뉴미디어 쪽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출판, 영상, 방송 쪽에도 한 4% 계시고 아나운서도 계시고요. 유튜버, 저 같은 이런 쩌리 말고 정말 유튜버, 소셜 인플루언서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은 굉장히 다양하고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이 자기는 회사 생활을 굉장히 짧게 했고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제가 들었을 때는 엄청 괜찮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파이팅이고요. 그 사업을 하시는데 학교가 여기에 있는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자기 같은 자영업도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자영업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 주변에서는 딱히 못 봤지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타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투자, 회사에서 뭐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업체를 한번 운영해보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되게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다양성이 강점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말 다양한 분들을 섞어서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나고 그 안에서 사업계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경험을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진행해 보셔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랑 다른 점은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는 KUBS 패컬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교수님들의 명단이에요. 교수님들의 명단이고 여기 이제 영어로 써 있는 거는 이분들이 어디 출신이신지 학교가 어디 출신이신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고 보시면 경영관리, 국제경영, 마케팅, 재무회계, 뭐 LSOM, MIS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입학 전형인데 190명 내외네? 좀 줄었네? 원래 한 2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200명 정도 입학을 했었는데 190명으로 줄어들었네요. 지원 자격은 4년제를 졸업을 했거나 아래항을 모두 충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드죠. 오아가 아니고 엔드기 때문에 4년제 졸업을 했고 아니면 동등한 자격이 있고 재직 중인 자, 경력 연수에 제한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재직 중인 자인데 이거는 뭐 내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 그 사업체에 내가 재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재직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거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다 원서를 내는 거고 뭐 방문 접수인데 저는 마감 날짜 전날에 등기를 보내러 갔다가 이게 잘못하면 도착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날 반차를 내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4시 반인가 이렇게 서류를 들고 직접 이 좋은 시대에 제가 방문 접수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뭐 가셔가지고 학교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원서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추천서 물어보시는데, 추천서는 정말 말 그대로 추천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사람을 이 학교에 추천을 해줄게. 내 이름을 먹칠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회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상사나 아니면 뭐 졸업 학부 때 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자기의 강점을 잘 어필해 달라고 해서 하나 쓰셔도 좋죠. 이제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뭐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정말 장문 요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얼개는 짜서 요런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강점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면 요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추천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추천을 하는 그 일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써달라 그러면 A4용지 한 절반 넘게 채워야 되는데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좀 대략적인 얼개를 짜서 가지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회사 소개는 뭐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를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은 정확하진 않은데 뽑을 때 이렇게 회사 지원을 받는 부분하고 그냥 자비로 다니는 부분하고 이렇게가 그 포션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회사 지원받고 다니면 좋죠. 이게 돈이 얼만데. 이런 주소로 지원하시면 되고 5시 반까지 때 제가 4시 반에 갔다는 거, 이런 기억이 나네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여기 보시면 현대모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게 멋진 건물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써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끝인데 그 마지막으로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관련해서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실무를 10년 정도 하다 보면은 영어는 어떻게든 영어를 써서 일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팝하고 번역을 돌리던 구글 번역기를 돌리던 회의할 때 써야 되는 문장들을 외워서 이야기하던 어쨌든 영어를 어쨌든 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수업도 예전 같으면 뭐 영어 시험을 쳐라 아니면 영어 수업 몇 개를 들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내가 뭐 영어 점수도 오래돼서 없고 회사 다니면서 영어 탭스나 토익이나 이런 거 점수 가지고 있을 거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 가지고 내가 영어로 업무도 보고 영어 쓰는 나라 출장도 가고 그다음에 영어로 된 리포트 번역기 돌려가지고 읽어도 내고 그다음에 한글로 쓴 다음에 번역기 돌려가지고 영어 메일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해내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면접에서 조금씩 영어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영어로 뭐 회화 정도 수준에서 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진짜 정말 면접 때 무조건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연습해서 가셔도 되고 혹시나 또 모르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챌린지가 들어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 업무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영어로 메일 쓰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뭐 지금 좀 면접 보다 보니까 조금 당황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정도로 뭐 자신감 가지고 임하시면은 영어 면접도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세계로 MBA라는 경험을 한번 해 보면 저도 학교를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이 넓어질 수 있는 경험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여볼 만하다고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저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셨던 분들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중순까지가 서류 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 잘 하셔가지고 면접을 보려고 해도 서류를 잘 써야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면접장에 가면 서류를 가지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소개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나 이번 영상에서 저거를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왜 안 다루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주셔도 되고 메일 주셔도 되고 어쨌건 나중에 학교 선후배로 만나게 될 사람들일 테니까 그렇게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카메라를 끌게요. 그럼 되고 싶은 대로 되실 거니까 한번 용기를 가지고 도전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TV 김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